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짧은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다 처분하는 이른바 부동산 단타족이 생긴 차액이 지난 5년간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있음에도 어떻게 이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서민들이 듣기에는 좀 씁쓸한 소식일 것도 같은데요. 이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액이 23조 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동산을 장기적인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이 투기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숫자로 확인이 된 것이죠. 네. 근데 물론 저 통계가 5년간을 합친 거기 때문에 뭐 많은지 적은지는 좀 그 사람에 따라 좀 판단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5년에 걸쳐서 23조를 3년 이내에 샀다가 3년 이내에 팔면서 벌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그 투기의 환경 이런 것이 그 정부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돼야 되겠고 예. 네. 또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분양가와 이 실제 거래 가격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단기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그 대목이 가장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를테면 10억에 부장받았는데 한 1년만 보유하면 이것이 20억 정도 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세 세금을 통해서 단기 보유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세를 50%까지 매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양도세라는 것은 소득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네. 그 반은 투자자의 수익으로 돌아간 셈이죠. 네,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타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횟수가 많아지면 예. 이 팔고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의 조금 더 이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그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 세 번째 거래 계속 이어지면서 실제 시장 가치와는 관계없이 가격이 오르는 이런 부작용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단타 거래에 대해서 이 제도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경제 주체가 부동산을 사서 1년에 팔거나 2년에 팔거나 3년에 팔거나 그건 사실은 자기 자유예요. 예. 여기 1년에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타족이라 해서 결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든지 또는 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든지. 예. 그러나 이제 정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좀 과세를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러면서 부동산을 좀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어떤 유도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민간 아파트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국토부가 관보라는 게 정부 언론 여기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오늘 관보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역을 또 어떤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정심이라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심의가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안건을 사전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구도를 생각할 때 네. 빠르면 11월 10일경 또는 늦으면 11월 중순경에는 정부의 첫 번째 새 정부 들어서 민간에 적용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에 때릴지가 예. 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끄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번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광범위한 지역에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특별히 많이 오르고 있는 특정 지역을 핀셋 형식으로
집중 이 환불을 정밀 타격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누차 밝혀왔습니다. 현행 부당가 상한제에 관한 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지역만을 분양가 상한제로 할 수 있거든요. 예. 투기 과열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가 이제 고시한 이 투기가 아주 성하다고 이래 네. 보는 지역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은 25개 전구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서울 인근 지역이 이제 광명이라든지 또는 분당, 하남 이런 데가 지금 지적이 돼 있고 대구, 수성구 또 경기도 세종시까지 전국에 31개 시군구가 현재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국토부가 결국은 핀셋을 한다고 그러면 예. 결국은 강남 4구 또 강북의 마용성 3구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세간의 추측입니다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붙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른다. 예. 가봐야 아는 것이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낸 게 작년 7월인데 네.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아주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부가 실제로 부동산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 확대 적용을 했을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과연 떨어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은 반반입니다. 예. 시장 원리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당장에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올스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 면에 본다면 이 새로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들, 5년 이하의 새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또는 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대책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은 네. 수요와 공급을 양쪽을 균형을 맞추면서 잡아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의 확대가 아니겠느냐. 예.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이든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는 지역에서의 공급 이게 지금 불통이 돼 있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은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은 늘려야 되고 금리는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 정책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점점 다운하기 때문에 예. 통화도 풀고 정부 재정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3기 신도시 이런 걸 하면서 땅 보상, 토지 보상금 이런 것도 막 마구 풀리는데 네. 이 돈들을 안 풀 수는 없지만 이 돈이 보다 더 좀 생산적인 곳으로 좀 더 그 기업의 투자와 연결돼 있는 사회적 부가가치 높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조화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이슈 김대호 박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